11월 1일 토요일 광명우스급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권승철입니다. 이번 회차는 경륜 개장 31주년 대상경륜이 펼쳐집니다. 앞선 선발급도 그랬고 우수 특선도 대상경주가 펼쳐졌다는 점, 전일 치열한 예선전 끝에 우수급은 12라운드에서 준결승전이 펼쳐진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3개 라운드다 보니까 1위부터 2위를 해야지만 결승 갈 수 있는 상황이고 3위 진입한 선수 3명 중 득점 높은 선수 1명만 결승 진출이 확정 지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3차권 다툼도 상당히 좀 치열하게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면서, 앞선 선발급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우수급도 3위 기록한 선수가 노조냐 비노조냐에 따라서 결승전 노조가 쉽게 풀어나갈 수도 있고 비노조가 쉽게 풀어나갈 수도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1위부터 2위도 상당히 좀 중요하긴 합니다만 3위 기록한 선수, 3위 진입해서 결승전 올라가는 선수가 상당히 좀 결승전에서 큰 변수가 될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일 경주 돌아보면 광명우스급 6라운드 무난하게 마무리가 된 모습을 보여줬어요. 하지만 7라운드하고 8라운드에선 다소 좀 접점이 만들어졌었고요. 9라운드는 윤호신하고 김로온이 낙차 사고까지 당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전반적으로 좀 12라운드도 김태열, 황정현, 이성용 순으로 깔끔하게 노조 완승으로 마무리가 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금일도 접전이 상당히 좀 불가피한 편성이 짜여졌습니다. 8라운드하고 10라운드, 12라운드는 4대3의 맞대결, 나머지 라운드들 6, 7, 9라운드, 11라운드는 같은 성향 선수들로 구성된 편성이 짜여졌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정상급 선수들이 접전 펼쳐 나가고 있는 만큼 점수는 크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얼마만큼 타이밍을 잡고 넘어서느냐에 따라서 착순의 희비가 엇갈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전일도 어렵게 올라간 경주가 많았습니다. 금일도 만만치 않은 편성이란 점, 편성이고 좀 흐름이란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정 언론 2조 컨디션 좋았었던 선수들만 말씀드리면 김주석, 정현수, 김시우, 김정우, 백유태 선수의 몸 상태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김주석, 정현수, 김시우, 김정우, 백유태 선수의 몸 상태가 매우 좋았었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최근 조회수는 늘어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조회만 하시고 구독하지 않은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기왕이면 구독까지 함께 해 주신다면 방송 제작에 큰 도움이 된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광명우스급 6라운드부터 한 라운드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명우스급 6라운드 비노조 선수들로만 구성된 편성, 류재민이 과연 재기랑 발에 나갈 수 있느냐가 관심사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일도 류재민이 넘어서지 못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명현이 유현우 할에 나가면서 최병일을 뒤다 붙였습니다. 이명현하고 최병일의 동반 입상이 되는 줄 알았어요. 한데 류재민 뒤에 있었던 김주환이 추입 나서다 보니까 최병일까지 넘어서면서 이명현과 김주환의 동반 입상 다소 좀 아쉬움을 남기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류재민 상당히 좀 아쉬움을 남기는 모습을 보여줬었던 류재민, 과연 금일 재기랑 발에 나갈 수 있느냐가 관심사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같은 성향 선수들이고 딱히 몸싸움 걸어올 만한 선수가 없기 때문에 류재민 입장에서는 김한윤이라든지 김태환을 활에 나가면서 타이밍 조절해 나가는 경주 펼쳐 나갈 가능성 매우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변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김한윤이 힘을 쓰고 류재민이 몰고 가려고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김태환이 첫치기 타임 잡아 나가고 이용희가 쫓아 나서는 경주가 되게 된다면 아무래도 동솔에 의한 협공 가능성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이죠. 류재민 아무래도 좀 퐁당퐁당 어디로 튈지 모르는 상황이란 점, 타이밍을 잡아 나가야지만 넘어서는 상당히 좀 기복 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 점 때문에 오히려 류재민, 김한윤 믿다가 김태환도 선행 가면 괜찮죠. 동솔팀 선수들이 먼저 내선 잡아버리게 된다면 류재민 타이밍 잡다가 고전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배당 가능성 한번 먼저 노려보자 말씀드리고 싶은데, 김태환이 힘을 쓰면 이용희가 몰고 가서 직선 취입 승부 충분히 공략 가능할 것 같아요. 전 동솔 완승 가능성 쪽에 무게를 실어 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고, 박종태가 이번 회차 컨디션이 상당히 괜찮은 것 같습니다. 직선에서 차가 나오는 수도권 협공에 한 동반 입장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용희하고 김태환이죠. 동솔 팀입니다. 이용희하고 박종태 동반 입장 충분히 공략은 가능한 편성이란 점에서 배당 가능성부터 한번 먼저 노려보고 싶은 상황이다 말씀드리면서, 같은 성향 선수들이 출전하고 있기 때문에 류재민 집중력만 발휘 나가게 된다면 선행, 젖히기
강하죠. 취입까지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점에서 류재민 입장에서는 뭐 김한율하고 김태환 있긴 합니다만은 아무래도 김태환을 좀 의식한 견주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김태환 몰고 가고 아무래도 후미는 이용희가 막혀 나가는 류재민하고 이용희의 동반 입장 쪽에 뭐 전법적으로 궁합 좋은 두 선수를 아는 점에서 뭐 자연스러운 타협점 찾아 나가게 된다면 류재민의 뒷자리는 이용희가 막혀 나가면서 쫓아 나서는 견주될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면서 김태환의 앞자리 이용희가 자리 잡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김한윤보다는 김태환을 몰고 와서 승부 타임 짧게 가져가는 작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김한윤이 뭐 김태환보다는 뭐 득점에서 앞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때리는 작전도 가능할 것 같아요. 하지만 이번에 뭐 김태환의 선행감 괜찮고 또 이용희하고 김태환하고 이용희가 자리 잡게 된다면 류재민이 가운데 낄 가능성도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그 점 생각해 보게 된다면 류재민하고 이용의 동반 입상, 류재민하고 김태환의 동반 입상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공략해 볼 수 있는 편서 견주란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 개인적으로 배당부터 한번 노려보고 싶은 상황인 만큼 이용희하고 김태환이에요. 이용희하고 박종태 공략 한번 이번 편성 노려보고 싶은 편성의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뭐 류재민이 타점 잡게 된다면 월등하죠. 후차권에서는 이용희가 좀 더 낫다, 유리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우스컵 7라운드 이번 편성 같은 성향 비노조 선수들만 구성된 편성인데 득점은 양진우가 앞서 나가고 있어요. 하지만 마크치평 양진우가 과연 인정받을 수 있느냐가 관심사죠. 박준성하고 박성현은 또 세종팀 선수들입니다. 김형모도 선행력 갖춘 선수고 또 오은섭도 주드럭발에 나갈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결코 쉽게 경주가 흘러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다소 좀 한 템포 쉬어 가시는 전략 먼저 생각해 봐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일단 뭐 선행력만 놓고 본다면 오은섭이 좀 힘을 쓸 것 같습니다. 양진우가 오은섭 몰고 와서 승부 타이밍 짧게 가져가는 작전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김형모가 작전을 다양하게 가져갈 수 있는 만큼 오은섭보다는 김형모와 전략적인 연합을 먼저 생각할 수밖에 없는 편성이라는 점에서 전 양진우하고 김형모의 동반 입장 쪽에 양진우하고 김형모의 동반 입장 쪽 경제 중심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양진우가 아무래도 오은섭의 선행활에 나가면서 승부 타임 짧게 가져가는 작전 펼쳐 나갈 수 있는 만큼 양진우하고 오은섭의 동반 입상 기대해보고 싶은 편성 견주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양진우하고 김용모의 동반 입상 쪽에 이번 편성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고 오히려 이번 편성 세종도 있고 양진우가 초조부담까지 안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양진우가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죠. 오히려 김용모가 훈미권에 있다가 저치기 타임 잡아 나가게 된다면 전일은 선행력 발에 나갔다가 아쉬움을 남겼어요. 하지만 저치기는 상당히 강합니다. 김동관이 훈미권 막혀 나가거나 최근 죽수다 보니까 김시우가 고점 면치 못하고 있긴 합니다만 직선 취입발은 상당히 좋아요. 전일도 직선 차 괜찮은 모습을 보여줬었다는 점에서 김용모하고 김시우, 김용모하고 김동관 동반 입상 한번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김용모 중심으로 김동관, 김홍모 중심으로 김시우의 동반 입상 한번 상황에 따라서 이들 중심으로도 충분히 생각을 해볼 수 있는 편성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제가 볼 때는 우수급 경주 중에서는 광명 우스컵 7라운드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가장 어려운 편성인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7라운드는 한 템포 쉬어 가시는 전략으로 좀 접근해 봐야 된다 말씀드리면서 상황에 따라서 복승 배당도 상당히 좀 괜찮게 형성될 수 있는 만큼 가볍게 접근해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양진우하고 김용모예요. 양진우하고 오은섭입니다. 김형모 중심으로 김동관, 김시우 양분해서 한번 가볍게 한번 접근해 보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우스컵 8라운드 전일 민성기가 아무것도 못하고 고점 면치 못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광명우스컵 12라운드 민성기가 아니다고 분명 말씀드렸습니다. 김태율하고 황정현, 김태라고 이성용의 동반 입상 기대해봐야 된다 말씀드렸었는데 광명우스컵 12경주 뭐 깔끔했었죠. 뭐 음성하고 해설 방송에서 원투쓰리 깔끔하게 마무리가 된 모습을 보여줬어요. 금일만큼 민성기가 과연 김종호 선행활에 나가면서 최순영과 호흡을 맞춰 나갈 수 있느냐가 관심사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김종호는 선행력을 갖춘 선수입니다. 내선 잡는데 유리한 만큼 김종호가 힘을 쓰게 된다면 아무래도 민성기가 이를 활에 나가면서 직선 취입은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라는 점에서 땡겨준다면 민성기가 유리한 상황인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민성기하고 김종호의
동반 입상 기대봐야 된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민성의 뒷자리는 아무래도 유현우가 홈이건 막혀나가면서 쫓아 나설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뭐 전일도 유현우 신나게 달렸습니다. 다소 좀 아쉬움을 남겼어요. 하지만 유현우의 희생 때문에 이명현이 유리한 입장에서 견조 펼쳐 나갔었다는 점. 컨디션도 괜찮습니다. 박일호가 있죠. 유경원 있습니다. 성정우가 있어요. 홈이건에서 차 나오게 된다면 민석이 받아서 쫓아 나설 수 있는 만큼 민성기하고 유현우의 동반 입상 차선 가져가 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민성기하고 김정우의 동반 입상 쪽이 유리하고 안정감 있는 민성기하고 유현우의 동반 입상 차선 가져가 볼 수 있다 말씀드리면서, 순리대로 간다면야 이들 중심을 하는 전략도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최순영이 7주 만에 출전했습니다. 전일 쫓아를 못 갔어요. 하지만 금일은 타종부터 때려버리게 된다면 아무래도 후미권에서 치고 나올 만한 선수가 유현우밖에 없어요. 그 점 때문에 최순영도 마크되면 쫓아 나설 수 있기 때문에 3차권에서는 최순영도 충분히 비노조 선수들과 함께 공략은 가능하다 말씀드리면서, 문제는 민성기 김정우가 타이밍 잡지 못한다면 민성기도 힘든 견조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컨디션은 괜찮아요. 실력은 괜찮은데 생각이 많은 민성기 고전할 가능성도 상당히 없죠. 유현우가 긁어버리게 된다면 유경원, 성정우와 호흡 맞춰 나갈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유현우하고 유경원이죠. 유현우하고 성정우 정도는 충분히 공략해 볼 수 있는 만큼, 노조 완승까지는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만큼, 유현우가 민성기와 정면 대결 펼쳐 나가게 된다면 유경원, 성정우 양분에서도 노려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민성기가 김종우만 제대로 활약해 나가게 된다면 동반 입상 가능하죠. 상황에 따라서 최순영까지도 한번 3차권에서는 기대해 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유현우의 버티기 가능성 쪽에 좀 더 무게를 실어 달라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관명수급 7라운드 정윤혁 전일 내선 갖춰서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전 개인적으로 정윤혁 11라운드 한번 공략해보자. 박준성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타점 잡고 힘을 쓰면 박병화, 김주성 못 나올 거다 말씀을 드렸었는데, 박준성이 아무것도 못했어요. 결국 박병하고 김주석, 김준일 내선 잡아버리게 되니까 정윤혁 내선 갇히면서 힘 한 번 못 써보고 이종희하고 고전 면치 못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금일은 편성면에서 같은 성향 노조, 비노조 서두를만 구성된 편성 배정 받았기 때문에 여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대타 출전하고 있는 최정환의 선행 활약이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최정환도 다소 좀 아쉬움을 남기는 모습을 보여주긴 했어요. 하지만 금일은 타점 잡고 힘을 쓰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정윤혁이 이를 활약 나가면서 승리 타이밍 짧게 가져가는 작전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정윤혁과 최정환의 동반 입장 쪽에 이번 편성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것 같겠고, 최정환이 또 승리 타이밍 길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윤혁의 뒷자리는 윤진규라든지 임경수가 마크 다툼 펼쳐 나갈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윤진규가 직접 본인의 힘을 써서 해결해 나갈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정윤혁이 몰가서 짧게 가져가기만 해도 되는 상황. 이런 점에서 마크 취평 임경수보다는 윤진규의 협공 가능성 기대해 볼 수 있는 만큼 정윤혁과 윤진규의 동반 입장 쪽 차선으로 가져는 가볼 수 있는 편성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정윤혁 입장에서는 최종환 타밍 몰고 갈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시속이 꺼지게 된다면 윤진규가 쫓아 나서는 견조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릴 것 같겠고, 최정환이 힘을 쓰고 윤진규하고 정윤혁이 쫓아 나서는 임경수가 홈미권 막혀 나가게 된다면 오히려 최정환이 그대로 버텨내는 작전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 점 생각해 보게 된다면 최정환의 윤진규라든지 최정환의 임경수 정도는 충분히 공략은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대타 추천하고 있는 최정환 다소 좀 아쉬움을 남기기도 했습니다만, 아무래도 윤진규와 또 9~5년 동갑내기 친구예요. 그 점 때문에 내손 잡고 버텨내게 된다면 최정환하고 윤진규죠. 최정환하고 임경수 정도는 충분히 공략을 해볼 수 있는 상황이란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정윤혁 금일만큼 유리할 것 같습니다. 윤진규냐 임경수냐 최정환이냐 놓고 고민할 수밖에 없는 전 최정환 쪽에 좀 더 무게를 실어 달라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우승급 10라운드 준결승전 1차전 우승급은 3개 라운드가 준결승전이다 보니까 반드시 1, 2착을 해야지만 결승을 갈 수 있습니다. 3착 진입을 하면 3개 라운드 중에서 한 명만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아무래도 1, 2착 다툼 치열하게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라인 대결이죠. 손재과의 힘을 쓰면 강민서, 이인우, 김주환이
따라 나서는 견주 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고, 박건희 컨디션 괜찮습니다. 이성재가 힘을 쓰고 김준일이 내선 잡고 버텨내게 된다면 아무래도 손재음 있다가 강민성이 고전할 수도 있기 때문에 라인 중심으로 공략해 봐야 되는 편성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과연 어느 쪽이 주도력을 발휘해 나갈 수 있느냐가 관심사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뭐 아무래도 강민성 입장에서는 손재를 앞에다 두기보다는 본인이 직접 해결해 나가려고 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이인우와 협공 펼쳐 나가게 된다면 세종팀 선수들이죠. 컨디션 괜찮아요. 97년 동갑내기 친구들입니다. 협권 펼쳐 나가게 된다면 두 선수의 동반 입상 가능하다는 점에서 그래도 특선에서 강민성도 뭐 선행력이 통했었던 선수라는 점, 강민성하고 이인우의 동반 입상 쪽에 강민성과 이인우의 동반 입상 쪽을 경제 중심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공략해 볼 수 있는 편성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박건희가 힘을 쓸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묵직한 선행력 발휘해 나갈 수 있는 박건희예요. 힘으로 버텨내는 작전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이란 점. 28기 동기생 뭐 협권 펼쳐 나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박건희가 이성재 활에 나가면서 짧게 가져가게 된다면 강민성이 박건희만 살짝 넘어서는 견주도 가능할 것 같아요. 강민성하고 박건희의 동반 입상 차선으로 가져가보자 말씀드리고 싶은데, 일단 세종팀의 협공이 유리하다는 점이죠. 이인우도 컨디션 괜찮아요. 강민성이 젖혀버리게 된다면 이인우 동반 입상 충분히 가능하다 말씀드리면서 박건희가 버텨내는 작전 기대해보고 싶은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뭐 상황에 따라서 뭐 김주환까지도 빨래줄 견주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리면서, 이성재가 힘을 씁니다. 박건희가 몰고 와서 직선 짧게 가져가는 아무래도 박건희의 뒷자리는 김준일이 막혀 나갈 가능성도 상당히 높죠. 전일도 11라운드 박병하, 김주석, 김준일 깔끔하게 노조 완승으로도 마무리가 됐어요. 김준일도 박건희 막혀 나가게 된다면 쫓아 나서죠. 창원에서 함께 훈련하고 있는 선수들이라는 점에서 마크되면 쫓아 나설 수 있는 박건희하고 이성재입니다. 박건희하고 김준일 노조 선수들의 완승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강민성이 뭔가 젖히게 나서게 된다면 이인우와 협공 가능성을 한번 먼저 공략해 보고 싶은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무조건 뭐 1, 2착을 해야지만 편안하게 결승 갈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강민성의 시원스러운 젖히기, 이인우가 쫓아 나서게 된다면 상황에 따라서 김지한도 3차권 진입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라인 맞대결로 공략해 봐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우스컵 11라운드 우스컵 준결승전 2차전, 아무래도 우스컵은 세계 라운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1, 2착을 해야지만 결승 가고 3차권 진입한 선수 한 명만 막차 타고 결승 진출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점수 때도 상당히 좀 중요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뭐 정현수가 전일 김민배를 넘어서지 못하면서 아쉬움을 남기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하지만 이성용의 도움 받을 수 있죠. 26기 김주석이 있습니다. 이명현과 뭐 박병하의 도움까지 받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래저래 정현수가 유리한 경제될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뭐 이성용 신사팀에서 함께 훈련하고 있습니다. 훈련 파트너예요. 아무래도 신사팀에서 정현수와 훈련하고 있고, 또 이성용은 또 정현수와 훈련하고 있는 두 선수, 아무래도 득점이 두 선수가 뭐 협권 펼쳐 나갈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명현이 있죠, 박병하 있습니다, 김주석까지 있기 때문에 이성용이 정현수와 적극적인 협공 펼쳐 나가기는 쉽지만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앞선에서 땡겨는 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정현수의 뒷자리는 아무래도 주력발에 나갈 수 있는 박병하, 이명현이 밀착 막혀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정현수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득점에서 앞서 나가고 있는 이명현과 호흡을 맞춰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뭐 저희들도 이명현, 유현두가 땡겨주니까 직선에서 여유 있게 차가 나오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최병일이 마크 순간 놓치면서 아쉬움을 남기긴 했습니다만, 이명현이 또 박병하와도 연합 가능하기 때문에 정현수 입장에서는 이명현과 호흡을 맞춰 나가는 견주가 아무래도 안정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정현수하고 이명현과의 동반 입장 쪽에, 정현수하고 이명현과의 동반 입장 쪽 경자 중심 가져가 볼 수 있다 말씀드리면서, 박병하가 힘을 쓰면 정현수가 몰고 가고 이명현이 자리 잡는 견주도 가능하죠. 박병하도 선행감이 괜찮아요. 전일 때리니까 김주석이 투입해 나갔습니다. 정현수가 쉽게 풀어 나가기 위해서는 박병하 활에 나가는 작전이 기본이죠. 그 점 때문에 전 정현수하고 박병하의 동반 입장 차선으로 한번 가져가고 싶은 편성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현수하고 이명현의 동반 입장 쪽에, 정현수하고 박병하의 동반 입장 쪽에 연대보다는 이번 편성이 결승전이 아니라 한 단계 더 올라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신사팀과의 적극적인 협공보다는 결승 진출할 수 있는 작전 펼쳐 나갈 수밖에 없죠.
정현수하고 이명현입니다. 정현수하고 박병호의 동반 입장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그래도 정현수가 이성용과 호흡을 맞춰 나가거나 김주석과 협공 펼쳐 나가려고 하게 된다면 이명현이 박병호 아래 나가면서 승부 타이밍 짧게 가져가는 작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뭐 그 점 생각해 보게 된다면 이명현이 박병호 활에 나가면서 짧게 추패 나가는 작전 가능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정현수가 이성용과 호흡을 맞춰 나가려고 하게 된다면 후미는 김주석이 쫓아 나서는 결조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아무래도 이명현하고 박병호죠. 이명현하고 김주석 정도는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 견주라는 점에서 이명현하고 박병호입니다. 이명현하고 김주석 정도는 공략은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결승 진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정현수도 무리해서 이성용, 김주석과 협공 펼쳐 나가기보다는 때려줄 수 있는 박병호 활에 나가거나 이명현과 타협점을 찾아 나가는 경주가 아무래도 기본적인 전략이 되어야 된다는 점에서 정현수하고 이명현입니다. 정현수하고 박병호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편성 경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우스컵 12라운드 이번 편성 4대3의 맞대결이죠. 이번 편성도 마찬가지입니다. 1, 2착을 해야지만 편안하게 결승 갈 수 있는 3차권 진입한 선수들은 또 3명 중 1명만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신경전이 치열하게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민배도 시속감이 상당히 좋아요. 이런 김동훈이 활에 나가고 고종인이 막해 나가게 된다면 비노조서들의 완승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김태율의 시속감이 상당히 좋죠. 김태율하고 정경규가 홈미권 막혀 나가게 된다면 김동훈이 힘든 경주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다소 좀 신중함이 요구가 된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일도 12라운드 때 민성기가 아닌 김태율이다 말씀을 드렸어요. 금일도 똑같은 양상으로 흘러가게 된다면 김태율의 뒷자리는 김탄이 막혀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창원 지역에서 함께 훈련하고 있는 선수들인 만큼 김태율하고 김탄의 동반 입상 쪽에 우선의 받아낼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고, 김태환이 때리는 과정이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김태율의 뒷자리는 정용규가 막혀 나가는 경주가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만큼 노조 완승 가능성 쪽에 우선의 받아낼 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김동훈 달고 때릴 이유는 없어요. 정영규, 김태환과 호흡을 맞춰 나갈 수 있는 김태율이라는 점에서 김태율의 선정 가능성 쪽에 김태환과 협공 가능성, 김태율하고 김태환입니다. 김태율하고 정영규의 동반 입상 노조소들의 완승 가능성 쪽을 먼저 한번 공략해보자 말씀드리면서, 직전에 일호 경주에서도 김민배 선전 권해드렸었는데 금일도 시속감이 괜찮아요. 김민배가 먼저 내선 잡게 된다면 김동훈이 막혀 나가고 고종인이 쫓아 나서는 경주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김민배 선에 활에 나가면서 김동훈이 짧게 가져가는 김동훈하고 김민배의 동반 입상 조금 넘어서게 된다면 고종인까지는 불러들일 수 있는 상황이죠. 전일도 고종인 노려온 했습니다. 초반 마크는 하지 못했습니다만 쫓아 나서니까 따라 나서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어차피 라인 맞대결인 만큼 김동훈은 김민배 활에 나가면서 짧게, 김동훈은 고종인의 뒤를, 고종인은 김동훈의 뒤를 막혀 나가면서 쫓아 나설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비노조 완승도 충분히 생각을 해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내선을 먼저 잡는 쪽이 유리하죠. 김태율이 내선 잡아버리게 된다면 김민배가 넘어서긴 쉽지만 않을 것 같습니다. 단 긴거리 나서게 된다면 김태환에게 잡힐 수 있기 때문에 김태환하고 김태율의 동반 입상은, 이름 비슷한 두 선수의 동반 입상은 복승까지 함께 생각하는 전략이 조금 안정감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준비한 광명 우스컵은 여기까지입니다. 대부분의 경주가 천일처럼 좀 치열한 접전으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다소 좀 신중하게 접근해 볼 수 있는 편성이다 말씀드리면서, 제가 봤을 때는 광명 우스컵 7라운드가 준결승전보다 더 어렵다는 점 한 템포 쉬어가시는 전략 충분히 생각해 봐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설명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